오늘은 학습활동 136쪽의 학습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136쪽 학습활동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공감하며 대화를 할 때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적용을 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학습활동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통이와 공감이 안내에 따라서 가와 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통이가 듣기와 말하기란 무엇일까? 빈칸을 채워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와 청자 나왔으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화자가 되겠죠?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네, 의미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감이 내용 볼게요. 그럼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무엇인지 써볼까? 되어 있죠? 그럼 공감하기가 뭐냐? 먼저 사전적인 정의 찾아봤던 거 기억나시죠? 함께 느낄 감.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다. 또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 자체가 공감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공감하며 듣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지?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보자 되어 있었죠? 자, 볼까요?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적절한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서 시선 맞추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슬픈 내용이면 슬픈 표정, 화난 내용이면 화난 표정 이런 식으로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뭐죠? 네,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소극적 들어주기보다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죠. 연결하면 적극적 들어주기. 그래서 정말 헐 대박 진짜 이런 말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것.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네, 소극적 들어주기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새롭게 자기의 말로 재구성해서 다시 말해주는 것. 이것은 적극적 들어주기. 그래서 소극과 적극적 들어주기 각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학습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자,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듣기와 말하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보면서 광희와 예나 그리고 조카와 이모의 대화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보자. 응, 정말? 그럼 내가 영화표 예매할게. 응. 점심 먹고 보는 게 좋겠지? 뭘 보는데? 너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네, 광희와 예나의 대화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청자와 화자가 서로 의미 공유가 잘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뒤 이어서 이모와 그다음에 조카의 대화도 같이 들어볼게요.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 트라우마라는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지. 이모 말을 들으니 더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자, 1번 바로 볼게요. 1번 보시면 두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의미가 잘 공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있죠. 두 대화에 나타난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의미 공유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광희와 예나는 다툼이 있었을 것 같고 조카는 도대체 뭔 소리야 더 트라우마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이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의미 공유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광희와 예나의 대화 같은 경우는 예나가 텔레비전을 계속 봤잖아. 광희의 말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랬고 조카와 이모의 대화에서는 이모가 조카, 즉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이 두 대화에서는 의미가 제대로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이 메모해 볼까요? 두 대화 모두 의미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예나가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카와 이모의 대화에서는 이모가 조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의미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쓰고 계시죠? 그렇다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나라면, 광희와 대화했던 예나라면 어떤 태도로 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 일단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집중을 하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화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도 보여야죠. 그쵸?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눈을 마주친다든지 뭐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희가 화가 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모라면 조카가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지 빈칸에 적어보세요. 쉽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외상후,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말해. 예를 들어 특히 여기서 수준에 고려해서 말을 할 때는 쉽게 말해야 되잖아?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네가 어떤 음식을 먹고 배가 많이 아팠다면 나중에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팠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수 있겠지? 그게 바로 트라우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짝과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일단 화자의 측면, 여기를 칸을 나누어서 여기는 화자, 여기는 청자 이렇게 메모를 해볼까요? 일단 화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내가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기 목적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화자는 말을 할 때 청자의 감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화자의 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경청이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면서 또 뭐를 해야 되냐? 상대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소극적 들어주기 다시 정리를 하면 소극적 들어주기 같은 경우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거. 그랬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 주는 것과 상대의 말을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되셨죠? 자, 그러면 2번 대화를 보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대화를 먼저 들어볼게요. 준호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도 알잖아. 학급 회의에서 학급 티셔츠 디자인에 반대해서 친구들이랑 서먹해진 거. 아,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학급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나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하잖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고. 다음 회의에서 디자인을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맞아. 이제 의견을 말하기도 조금 겁이 나. 친구들과 더 서먹해질까봐 의견을 말하는 것이 겁이 나는구나. 어떤 마음인지 이해돼. 그래도 너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마음이 편해졌다니 다행이야. 고마워, 효진아. 네, 여러분 지문 잘 들어보셨죠?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 준호가 기분이 안 좋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준호 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목소리도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학급 회의에서 학급 티셔츠 디자인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대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서먹서먹해졌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올해 어울마당이 계획대로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학급 티셔츠 이런 거는 모든 친구들이 35명의 친구들이 다 동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면서 이렇게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준호네 지금 학급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가 않대요. 1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효진이가 기억, 니은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여러분이 적극적 들어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보시면 기억에는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들어주기 첫 번째 방법이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주는 거였잖아. 그럼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해서 효진이가 되어서 요약해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한 건데 나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을 했다, 반대를 했다 이런 내용을 요약하면 돼요. 그러면 너는 의견을 말했는데 친구들이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했구나. 이렇게 준호의 말을 요약해서 말을 해주면 되겠죠? 다 쓰셨죠? 두 번째, 이번에는 방법이 준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준호가 한 말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고 다음 회의에서 디자인을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준호의 마음이었어요. 이 준호의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면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더구나 티셔츠 디자인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마치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하니까 너 많이 답답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를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답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아주 효진이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듣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짝과 번갈아 가면서 효진이 역할을 맡아 공감하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여러분 집에 엄마나 아빠나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연습을 해서 효진이처럼 여러분도 적극적 들어주기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소극적 들어주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공감하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한번 마지막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공감하며 대화하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그럼 공감하며 대화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을 모두먼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하다고 친구에게 말을 했어. 그런데 친구가 내 기분은 고려하지 않고 야, 너 공부 부족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 마음이 상했어. 이런 경험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동생이 졸리다고 말했는데 내가 숙제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싸웠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배구 시합하느라 정말 동생이 피곤한 거였어.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분명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며 대화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이 공감을 못해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난 경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제대로 공감하며 들어주지 않아서 생겼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네요. 다가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써주세요. 좋아하는 아이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속상하다고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가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백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공감을 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을 쓰시고 이 내용을 온라인 클래스 국어 과제 제출방에 비밀 글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쓰셔서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야 이번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41쪽 요거는 선생님 소녀의 세계 만화 준비했어요. 등교했을 때 간단하게 한번 활동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적용 활동 조금 하고 박지원 소설책 이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책이랑 독서 일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학습활동 136쪽의 학습활동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과서 준비해 주세요. 136쪽 학습활동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공감하며 대화를 할 때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도 적용을 하면 좋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았습니다. 내용을 떠올려 보면서 학습활동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통이와 공감이 안내에 따라서 가와 나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통이가 듣기와 말하기란 무엇일까? 빈칸을 채워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아 청자가 청자 나왔으니까 누구겠어요? 그렇죠? 화자가 되겠죠? 화자와 청자가 지식, 정보, 의견, 감정 등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네, 의미를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공감이 내용 볼게요. 그럼 공감하며 대화하기가 무엇인지 써볼까? 되어 있죠? 그럼 공감하기가 뭐냐? 먼저 사전적인 정의 찾아봤던 거 기억나시죠? 함께 공, 느낄 감.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에 자신도 그렇다고 느끼면서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하며 대화하기다. 또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우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 자체가 공감의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공감하며 듣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지? 관련 있는 것끼리 연결해보자 되어 있었죠? 자, 볼까요?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적절한 몸짓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서 시선 맞추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슬픈 내용이면 슬픈 표정, 화난 내용이면 화난 표정 이런 식으로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뭐죠? 네, 그래서 소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한 말을 요약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소극적 들어주기보다는 에너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죠. 연결하면 적극적 들어주기. 그래서 정말 헐, 대박, 진짜 이런 말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것.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네, 소극적 들어주기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한 말의 의미를 새롭게 자기의 말로 재구성해서 다시 말해주는 것. 이것은 적극적 들어주기. 그래서 소극과 적극적 들어주기 각각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학습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자, 다음 대화를 살펴보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특기형 말하기를 할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보면서 광희와 예나 그리고 조카와 이모의 대화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다큐멘터리 영화 보자. 응, 정말? 그럼 내가 영화표 예매할게. 응. 점심 먹고 보는 게 좋겠지? 뭘 보는데? 너 지금까지 뭘 들은 거야? 네, 광희와 예나의 대화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청자와 화자가 서로 의미 공유가 잘 되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뒤 이어서 이모와 그다음에 조카의 대화도 같이 들어볼게요. 이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이모, 시작.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 트라우마라는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이지. 이모 말을 들으니 더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자, 1번 바로 볼게요. 1번 보시면 두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의 의미가 잘 공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까닭을 들어 말해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있죠. 두 대화에 나타난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태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의미 공유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광희와 예나는 다툼이 있었을 것 같고 조카는 도대체 뭔 소리야, 더 트라우마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맸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마 예상컨대 이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의미 공유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광희와 예나의 대화 같은 경우는 예나가 텔레비전을 계속 봤잖아. 광희의 말을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랬고 조카와 이모의 대화에서는 이모가 조카, 즉 청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이 두 대화에서는 의미가 제대로 구성이 되지,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이 메모해 볼까요? 두 대화 모두 의미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대화에서는 예나가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카와 이모의 대화에서는 이모가 조카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의미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쓰고 계시죠? 그렇다면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나라면, 광희와 대화했던 예나라면 어떤 태도로 들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냐? 일단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겠죠? 광희의 말을 집중해서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집중을 하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화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그리고 적절하게 반응도 보여야죠. 그쵸?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눈을 마주친다든지 뭐 몸짓이나 표정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광희가 화가 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모야. 이모라면 조카가 이모 트라우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었을지 빈칸에 적어보세요. 쉽게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외상후, 막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안 좋았던 일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말해. 예를 들어, 특히 여기서 수준에 고려해서 말을 할 때는 쉽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쉽게 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네가 어떤 음식을 먹고 배가 많이 아팠다면 나중에 그 음식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팠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수 있겠지? 그게 바로 트라우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짝과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써볼까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일단 화자의 측면, 여기를 칸을 나누어서 여기는 화자, 여기는 청자 이렇게 메모를 해볼까요? 일단 화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내가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하기 목적에 맞게 말을 해야 되고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화자는 말을 할 때 청자의 감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청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일단 화자의 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경청이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면서 또 뭐를 해야 되냐? 상대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이는 방법이 바로 소극적 들어주기, 적극적 들어주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죠. 소극적 들어주기 다시 정리를 하면 소극적 들어주기 같은 경우는 몸짓이나 표정으로 공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격려해 주는 거. 그랬구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적극적 들어주기는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 주는 것과 상대의 말을 의미를 재구성해서 말해 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되셨죠? 그러면 2번 대화를 보고 공감하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대화를 먼저 들어볼게요. 준호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도 알잖아. 학급 회의에서 학급 티셔츠 디자인에 반대해서 친구들이랑 서먹해진 거. 아,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학급 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인데 나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하잖아.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고. 다음 회의에서 디자인을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맞아. 이제 의견을 말하기도 조금 겁이 나. 친구들과 더 서먹해질까봐 의견을 말하는 것이 겁이 나는구나. 어떤 마음인지 이해돼. 그래도 너랑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 마음이 편해졌다니 다행이야. 고마워, 효진아. 네, 여러분 질문 잘 들어보셨죠? 활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보시면 준호가 기분이 안 좋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준호 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목소리도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학급회의에서 학급 티셔츠 디자인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대요. 그 일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서먹서먹해졌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올해 뭐 어울마당이 계획대로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학급 티셔츠 이런 거는 모든 친구들이 35명의 친구들이 다 동의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면서 이렇게 때때로 갈등이 일어나긴 하죠. 그래서 준호네 지금 학급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가 않대요. 1번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효진이가 기억, 니은 이렇게 빈칸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여러분이 적극적 들어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보시면 기억에는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들어주기 첫 번째 방법이 상대가 한 말을 요약해주는 거였잖아. 그럼 준호가 한 말을 요약해서 효진이가 되어서 요약해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급회의에서 내 의견을 말한 건데 뭐 나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을 했다. 뭐 반대를 했다. 이런 내용을 요약하면 돼요. 그러면 너는 의견을 말했는데 친구들이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했구나. 이렇게 준호의 말을 요약해서 말을 해주면 되겠죠? 다 쓰셨죠? 두 번째, 이번에는 방법이 준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준호가 한 말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고 다음 회의에서 디자인을 결정하기로 했는데도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런 준호의 마음이었어요. 이 준호의 말의 의미를 재구성하면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을 뿐이고 더구나 티셔츠 디자인은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마치 너 때문에 티셔츠를 못 만들게 된 것처럼 말하니까 너 많이 답답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의미를 재구성한 거죠. 그래서 답답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호가 한 말의 의미를 재구성해서 아주 효진이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듣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짝과 번갈아 가면서 효진이 역할을 맡아 공감하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자. 오늘 여러분 집에 엄마나 아빠나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보세요. 연습을 해서 효진이처럼 여러분도 적극적 들어주기를 한번 해보고 아니면 소극적 들어주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서 공감하며 대화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한번 마지막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활동을 통해 공감하며 대화하는 능력을 길러봅시다. 그럼 공감하며 대화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을 모두분들과 이야기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속상하다고 친구에게 말을 했어. 그런데 친구가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야, 너 공부 부족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 마음이 상했어. 이런 경험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 친구는 동생이 졸리다고 말했는데 내가 숙제하기 싫으니까 핑계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했대. 그래서 싸웠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배구 시합하느라 정말 동생이 피곤한 거였어. 그래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분명히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며 대화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 여러분이 공감을 못해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난 경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제대로 공감하며 들어주지 않아서 생겼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빈칸에다가 한번 써보시고요. 여기네요. 다가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써주세요. 좋아하는 아이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해서 속상하다고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가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백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해서 기분이 나빴다.
이런 식으로 뭐 본인이 공감을 하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경험을 쓰시고 이 내용을 온라인 클래스 국어 과제 제출방에 비밀 글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쓰셔서 올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야 이번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41쪽 요거는 선생님 소녀의 세계 만화 준비했어요. 등교했을 때 간단하게 한번 활동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적용활동 조금 하고 박지원 소설책 이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주책이랑 독서 일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